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삶을 위한 기쁜 도전. 다이어트 미에서 여러분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미 치과 의사 민훈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연구가 차경희입니다. 저희가 비만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이어트 미를 하기 위해 뭉쳤잖아요. 자, 각오를 다지며 첫 회를 시작을 했는데 첫 회가 방송된 후에 모니터도 다들 해보셨죠? 네. 당연하죠. 네. 여전히 제가 TV에 나오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그 언제쯤 익숙해질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방송에 너무 익숙하면 전공이 바뀐 것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어색한 대로. 예. 따뜻한 위로. 예, 저도 꼼꼼히 챙겨보고도 주변에서 많이 모니터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좀 긴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건강을 선물하세요에서 두 분의 활약에 대해 많이들 칭찬해 주더라고요. 이번에도 기대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목사님. 오늘도 아주 특별한 사연이 제작진에게 도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역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뜸들이지 말고 바로 함께 해볼까요? 다이어트 미가 준비한 특별 코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건강을 선물하세요. 먼저 오늘의 신청 사연을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제 회사 동생을 위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 결혼 전에는 너무나 날씬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14년 결혼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숙면도 못하고 체중도 많이 늘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 도움을 주고 싶은데 상황이 혼돈하기만 합니다. 제 동료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꼭이요. 자, 회사 동료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사회생활을 정말 잘 하셨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듣기로도 사람 진짜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저도 전에 들었거든요. 이번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전문 케어 멘토의 도움으로 건강도 찾고 또 자신감도 되찾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두 사람을 비롯한 많은 건강 멘토들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튼튼하고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해야 할 엄마에게 전하는 건강을 선물하세요 제2탄. 제작진은 바로 그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 되시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능력 있는 직장인인 안은혜 씨.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야무지게 해내는 그녀가 바로 건강을 선물하세요의 두 번째 주인공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 14년 그리고 육아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제 건강이나 제 시간이나 그리고 제 이름조차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선물하세요라는 그 타이틀처럼 그냥 제가 그동안 잊었던 그런 건강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사실 은혜 씨의 경우 결혼 전에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하며 체중이 야금야금 늘어나더니 이제는 70kg에 달하는 몸무게를 갖게 됐는데요. 그녀는 건강을 선물하세요를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까요? 저는 이제 결혼 한 10여 년 동안에 꾸준히 이제 체중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살을 빼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제가 그동안 잃었던 건강 중에 숙면을 못 취한 게 좀 있어요. 하루라도 좀 잠을 좀 편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결혼 전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모든 엄마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은혜 씨가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좀 예민한 편인데 저희가 그 큰애를 가질 때부터 잠을 푹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특히 우리 8개월 만에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인큐베이터, 그다음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늘 긴장하면서 좀 생활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자다 보니까 손발이 치여서 또 이제 뒤척이는 일들도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 제가 좀 워킹맘이다 보니까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늘 바쁜 생활 속에서 제 일을 좀 제대로 좀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었고 어떤 뭐 디스크라든가 체중 증가라든가 아니면 뭐 근육통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좀 관리를 받았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수면 부족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피로 누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가 다 마음이 속상한데요.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두 자녀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하다 보니 10여 년에 걸쳐 만성 피로가 쌓인 듯 싶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정도라니 이쯤 되면 몸이 버티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 바라고 싶은 거는 사실 욕심 같아서는 그 1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빡 생기긴 하는데 그러려면 좀 너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좀 있어서 그냥 좀 일단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짝 체중도 이제 20kg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이라도 좀 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루만이라도 푹 자보고 싶은 게 꿈이라는 은혜 씨에게 제작진은 그녀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씨만의 맞춤 건강 케어를 준비했습니다. 한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다이어트 연구가까지 건강을 선물하세요 코너를 통해 똘똘 뭉친 3명의 전문가가 은혜 씨만을 위한 특별한 건강관리법을 준비할 텐데요. 건강을 선물하세요 제작진은 은혜 씨와 함께 가장 먼저 치과를 찾았습니다. 사실 음식을 씹는 기능을 하는 치아는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꼭 신경 써야 하는 분야인데요. 다이어트미의 든든한 건강 멘토 중 한 명인 민훈규 원장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 치아가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은혜 씨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요? 씨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치열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하셔갖고 양치질을 꼼꼼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가 이제 고르지 않다 보니까 그 앞니 같은 경우는 아래 같은 경우는 저 치석이 약간씩 껴 있어요. 그런 것만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딱딱하고 질긴 거를 별로 안 즐기시는 것 같아 보니까 이가 많이 안 달아있고 어금니가 그 이제 교두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이가 이제 그 교두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치과를 멀리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 치과는 그 어떤 곳보다 가까이 해야 할 곳입니다. 은혜 씨 역시 건강한 치아를 위해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필요해 보이네요. 현재 상태에서 특별히 치료할 부분은 아까 얘기한 그 치아가 약간 썩고 있는 것들, 떼온 게 살짝 다시 썩고 있는 거, 그거는 처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관리는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치석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상 이게 뭐 삐뚤삐뚤한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의료보험이 되니까 또 이제 뭐 양치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치석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혜 씨의 치아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한 후 이번에는 이충희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늘 몸의 피로를 느끼고 있는 은혜 씨의 몸 상태는 과연 괜찮을까요?
다정한 태도로 은혜 씨의 몸 상태를 살피고 상담을 진행하는 이충희 한의사의 모습이 든든한데요. 제대로 된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은혜 씨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후 출산 이후에 체중이 증가가 된 게 계속 유지가 되시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일과 육아 모두 병행을 하시면서 받으신 스트레스랑 그리고 이제 잦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몸에 부종이 많이 생기신 게 신체에 딱 고착이 돼서 좀 잘 안 빠지시는 케이스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나 몸 순환 자체를 좀 풀어주고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잘 되게 하는 치료가 좀 병행이 되어야 다이어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 은혜 씨. 체중 조절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건강을 챙기는 것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를 두 가지로 잡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화가 위로 많이 치밀어 오르시는 스타일이셔서 그런 쪽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부종이 조금 굉장히 많으신 편이라 부종을 좀 쉽게 잘 빠지게 해주려면 순환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 치료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부종이 많으면은 복부나 허벅지 이런 쪽으로 살이 고착돼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약침이나 이런 거를 병행을 해서 부분적으로 지방이 조금 더 쉽게 분해될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충희 한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기본적인 치료를 받은 은혜 씨, 소감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살이 찐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운동을 안 해서. 근데 이제 진맥을 받고 진료를 받아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표출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스트레스, 또 화병 막 이런 것까지 진단을 받으니까 굉장히 좀 무섭고 그런데 이번 계기로 좀 더 좀 잘 한번 해봐야겠다. 진료를 받아보고 제대로 관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죠. 건강을 위해 은혜 씨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방법,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과도한 체중은 몸의 이곳저곳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적당한 체중 감량은 꼭 필요한데요. 체중 감량으로 조금 더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차경희 연구가와 함께 은혜 씨를 찾았습니다. 과연 차경희 멘토는 은혜 씨를 위해 어떤 다이어트 팁을 선물하게 될까요? 네, 우선 안은혜님 생활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바쁘게 생활하세요. 기본적으로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분들의 보편적인 생활 패턴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너무 본인을 혹독하게 하면서 생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새벽이죠, 저에게는. 4시 30분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12시 이전에는 전혀 본인 시간이 전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물 마시는 것도 놓치게 되고, 운동이라는 거는 또 엄두도 낼 수가 없고, 또 식사도 빨리 먹을 수 있는 간단식을 먹다 보니까 영양 밸런스도 깨질 수 있고, 또 아이들 키울 때 아기 때 이제 아기들은 잘 깨잖아요. 그때 그 습관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도 깊은 숙면을 못 취하고 있다라는 점. 만약에 3-4시간을 잠을 자도 좀 깊게 자면 좋을 텐데 그 잠자는 휴식 시간마저도 자기 몫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보편적인 안은혜님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은혜 씨의 경우 167cm라는 큰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체중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호리호리하고 시원시원한 몸매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은혜 씨를 위해 차경희 멘토가 준비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감하게 4시간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운전하거나 이동할 때 꼭 물병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면 잠잘 때만큼은 그 어떤 집안일이라든지 아이들 문제를 머리에 두고 잠자지 말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습관들, 그런 작은 것들을 좀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의 주인공을 위해 3명의 건강 멘토들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특별한 시간인 건강을 선물하세요.
오늘은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책임감 있는 직장인의 역할을 야무지게 해내고 있는 은혜 씨와 함께 했는데요. 건강을 선물하세요와 함께한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렇게 좀 뭔가 제 건강을 정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그리고 기쁜 마음이 가장 크게 생기고요. 앞으로는 오늘 이렇게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서 제가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우리 가족에게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게나 아니면 모두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은혜 씨도 건강을 선물하세요와 함께한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은혜 씨 화이팅! 건강을 선물하세요 코너처럼 건강한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화이팅! 다이어트미가 준비한 야심찬 코너 건강을 선물하세요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건강을 선물하세요 코너가 끝나면 깜짝 이벤트처럼 아주 반가운 분들이 다이어트미에 나타나시네요. 네, 오늘도 특별히 더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건강 선물을 운동이라는 펀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남자 박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동안 몸매 컨설턴트 최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TV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나와 서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원래 몸이 좋은 거냐 안 좋았는데 관리를 해서 저렇게 좋은 거냐 지금 어떻게 좀 원래 그냥 날씬했던 거예요? 아니면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날씬해진 거예요? 아, 네. 원래 뭐 사람이 몸이 신체가 25세 이후로는 좀 타고난 몸매는 25세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원래 좀 키가 크고 좀 길쭉길쭉한 체형이긴 한데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복부 비만이 네. 그래서 좀 허리 라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애 낳아가지고 붓는 배가 저렇게 날씬한 배로 바뀔 수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전문가 군단을 모셨으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이어트는 운동이 1할이고 식사가 9할이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선택한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궁금하시죠? 다이어트미가 선택한 오늘의 책, 바로 신병철 작가의 좋은 해답은, 더 좋은 해답은 반드시 있다라는 책입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읽고 오셨겠죠? 네, 제가 잠깐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던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던 어떤 생활을 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해답을 찾을 때 의지에서 찾잖아요. 의지가 행동으로 바뀌고 그것이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행동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목사님. 많은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을 반복했을 때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의도가 담긴 행동을 66일 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 행동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을 읽으면서 다이어트와 연관지어져도 정말 더 부담 없이 다이어트에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습관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죠?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 뭐 같은 맥락의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실패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이게 어디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살 좀 찐 분 중에 다이어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결심은 다 하는데 과연 이 다이어트가 담배 끊기보다 아니면 못지않게 어려운 거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친구들, 그러니까 네 친구들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짜 마음을 먹어요. 먹고 있다가 친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예뻐. 뭘 하니? 오늘만 먹고 하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그럼 에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다. 안 해도 돼. 그 정도면 충분해. 맞아요. 너 더 빼면 큰일 나.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이뻐지면 셈이 나나 봐요. 맞아. 이 말이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좀 날씬할 때나 쪘을 때나 다 좋다고 그러지 빼라고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목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그 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 그러니까 남의 말에 이게 객관성이 없는 칭찬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우리 저 교수님은 단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실패의 원인이 이제 단식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먹으면 살 빠지겠거든요. 살은 빠집니다. 빠진데 여기서 말하는 살이 아니라 체중은 감량돼. 그리고 뭐가 되냐면 수분하고 근육량이 먼저 감량되고요. 지방은 감량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방은 그렇죠. 굶어서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배고픔이 느끼겠죠. 보상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주된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단식하는 과정 중에 난 조금이라도 먹여야겠다. 뭐 야채를 먹여야겠다. 샐러드를 먹겠다. 물론 먹는 건 좋은데 본인들 입맛이 좋기 위해서 고칼로리 된 토핑을 합니다. 설탕이든 토핑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이제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설탕은 먹지 마라. 그럼요. 자, 스트레스가 비만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살쪘다 뭐 이런 말. 저도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막 받으면은 단 것이 땡기거든요. 단 것이 땡긴다. 단 걸 먹으면은 또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막 조금만 먹어갖고 딱 그것만 해야 되는데 계속 땡겨서 먹으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다 몸에 축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비만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 살이라는 말은 맞는 말인가요? 어쨌든 그런 말이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버릇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탐닉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충동들이 자꾸 생겨요. 먹고 그 일시적으로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생기는데 근데 먹었어요. 근데 그 잠시 잠깐뿐이거든요. 바로 속이 부글거리고 배가 부하고 배를 만지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에 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왜 이럴까? 또 자괴감에 쌓이게 되고 체중은 불어나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정말 한 번, 두 번 뭐든지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역시 난 할 수 있어. 한 번, 두 번. 그게 30일, 60일. 그 기간만 조심하시면요. 탈출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네, 저도 했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기분이 왜 기분 좋을 때도 막 보통 지금 뭐 여기니까 지금 그러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한 잔 이렇게 걸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도 한 잔 하고 속상해도 한 잔 하고. 그것도 버릇입니다. 네, 그것도 습관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민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은 저항이 생깁니다. 가장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요, 신진대사가 잘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소리는 결론은 체내에 독소가 계속 배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이다 보니까 축적에 의해서 오히려 비만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습관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막 뛰는 습관을 들이놓으면 그렇죠. 네. 그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거나 이게 먹어서 하려 하지 말고 뛰다 그냥 뭐 산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무작정 뛴다든지 이렇게 그 스트레스 푸는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그 좀 좋을 것 같으네요. 이제 가볍게 해야 되겠죠. 가볍게. 그렇죠. 어떤 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영화를 보든 뭐 뛰든 다 좋은데 먹지만 말랍니다. 자, 운동 역시
다이어트며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도 이렇게 행동이 곧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을 통해 체중을 감당한다. 그런 지금 원리죠. 네, 맞습니다. 체중 1, 2, 3 다이어트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다이어트잖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내 체중을 체크해서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프에 체중만 체크해 나가다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제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올라가는 날은 왜 올라갔지? 아, 삼겹살을 먹었구나. 그래프가 내려가면 왜 내려갔지? 아, 오늘은 내가 야식을 안 먹고 저녁을 일찍 먹었더니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내 생활 패턴의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싫어지고 점점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지니까 거기에 합당한 액션을 자꾸 취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체중을 계속 재서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네, 뭐 지금 맞습니다. 그런 얘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체중은 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추민수 원장님 역시 꾸준한 운동을 통해 멋진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간단한 운동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저건 운동 전문가로서 이렇게 뭐 운동하러 일부러 나가던 거나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거든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법. 네. 집에서. 네, 집에서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나 컴퓨터 하는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일단은요, 요 소흉근 자락이 짧아져 있어요. 근육은 위축되면서 수축되면서 노화가 오거든요. 일단 요 늘려줘야 돼요. 예, 요 소흉근 자락 요걸 쫙 늘려주시고요. 딱 늘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체, 골반 저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뒤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딱 배를 딱 끌어안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안 났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안기야지 뭐. 날씬한 척 하셔야 되잖아요. 아, 나도 날씬한 척. 모르게. 아, 그렇지. 네, 그러면 배를 딱 당긴다. 그렇죠. 네. 한번 해보세요. 딱 앉았다. 네. 네, 그 이성이 마음에 드는 정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배 나온 신용 안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운동인데요. 한문 부위의 주변의 근육을요 위로 끌어당겨 올리시는 거예요. 3층까지. 1층, 2층, 3층. 올라갔어요. 어깨 힘 푸세요, 목사님. 네. 그러시고 배꼽을 등 위에 딱 붙이세요. 그 3초간 머무르시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올라오시고요. 그 자세에서요. 유지하세요. 네, 유지하시고 어깨 운동. 어깨가 굳어오면서 목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얼굴이 커지고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넓적해지시잖아요. 목도 날씬해지시고 어깨의 근육도 풀어져요. 으쓱으쓱 운동입니다. 애기들 하는 거. 으쓱으쓱 잘한다 하잖아요. 이 운동을 탁 떨어뜨리세요. 밑으로 끌어내릴 때는 밑으로 끌어당기듯이 가슴을 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거 한 10번 정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얼굴을 작게 만드는 앞으로 좀 보기는 좀 그런데 딱 이렇게 이걸 치킨 헤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닭이 앞으로 갈 때 이런 목 근육을 자꾸 풀어주셔야 돼요. 이 근육은 잘 안 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앉으셨죠? 지금 의자 딱 잡으시고요. 아까 힘 풀으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잡으시고요. 네, 무릎을 올려주세요. 위로. 잘 안 되시죠? 무릎을 모아서요.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배에 힘이 확 들어가요. 네, 그 운동을 20회 정도. 네, 그러니까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네, 그런 운동을 앉아서도 해주실 수 있어요. 앉아서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텐션입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항상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시고 복부에 힘 주시고 복부 운동 하시고요. 네. 왜 일반적으로 운동은 안 하고 이게 막 떨고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습관이.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흉근 자락이라고 했는데 한국 여성들은 왜 한복 입었을 때 태가 이쁘잖아요. 동그랗게 안 좋은 겁니다. 거기가 짧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뒤로 딱 해주시면 그 자락이 펴져요, 길게. 그래서 그 근육을 자꾸 텐션을 주셔서 유지하시고 그 두 가지만 하셔도 배꼽, 소흉근 자락 길게. 명심하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상수 교수님과 우리 추민수 원장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이어트와 씨름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팁을 좀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운동.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때 대부분
씹는 과정 중에 중간 정도에서 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살이 찌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주 씹을수록 위에 소화력이 발달이 돼서 그로 인하여 살 오히려 빠지는 경향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씹어라. 그렇죠. 오래 씹을수록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막 씹고 있으면 속에서 땡겨 막 빨리 집어 넣으라고. 그것이 이제 비만이 되는 고기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포만감, 밥을 먹게 되면 포만감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안 찌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운동 형태하고 생활 습관하고 같이 믹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 하면 가장 좋겠죠. 저는 이 방법을 BMW를 활용하자입니다. BMW. 어떤 거냐? B, 버스를 타거나 M, 메트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W, 걷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형태인데 단 오래 가는 게 아니라 20분에서 15분 이내, 짧게는 15분, 길게는 20분 이내 범주를 활용하시면 더 운동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도 오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운동 편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가 해던 것만 하고 가십니다. 우리가 운동은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음식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먹어야 발달이 되는데 운동도 마찬가지로요. 골고루 해야만이 각각의 지방을 태울 수 있는데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운동은 빨간 근육과 우리 근육은 빨간 근육과 하얀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부분 오셔가지고 운동을 복근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해서 이걸 열심히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발력 민차선 운동 같은 경우는 백색 근육이거든요. 근데 백색 근육에 숨어 있는 지방을 태울 수 있는데 반대로 빨간 근육 천천히 하는 운동인데 이 빨간 근육 속에 숨어 있는 지방을 안 태우고 그냥 집에 가니까 남아있는 지방이 야 너 남아있구나 내가 좀 줄게 그러다 보니까 백색 속에 있는 지방이 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편식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듯 운동도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아주 좋은 소식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정보를 나누고 운동 전문가분들에게 직접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까지 배워봤는데요. 두 분 오늘 다이어트 미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뵈니까 너무 정말 팬이었었거든요.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다이어트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젊고 건강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저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앉아있는 자체하고 서있는 자체하고 또 틀리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힘을 주고 앉아 계시다는 소리는 심박수가 오히려 더 빨라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남 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말한다는 그런 자체 더군다나 모범을 보이는 그 자체도 저는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감사의 소감을 말씀을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다이어트 미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함께하는 다이어트, 나눔이 더해지는 다이어트, 비만 제로 대한민국을 함께 해볼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벨리 댄스 매력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을 만나보러 갈 건데요. 그곳에서 펼쳐지는 다이어트 도전기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야기를 덧붙여보자면 궁금해서 현기증이 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 대덕구 건강증진센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고 싶은 여성들이 많이 시도하는 운동인 벨리댄스와 다이어트의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벨리란 배, 즉 복부를 뜻하는데요. 벨리댄스는 일명 배꼽춤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복부를 이용하여 배꼽 주위의 근육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복부의 운동 효과가 집중되고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주어 여성을 위한 춤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골반을 움직여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장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벨리댄스는 복부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매 교정을 위해서도 많이 선택하고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네, 여자 하면 S라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공연하는 사람인데 좀 뚱뚱해서 사진 찍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뻐지고 싶고요. S라인으로 예뻐지고 싶고,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갖고 싶고요. 세 번째는 당당하고 싶습니다. 우선 좀 소극적이 돼요. 몸이 좀 약간 뚱뚱하다기보다도 약간 볼륨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렇게 하프하게 좀 줄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도 좀 만들고 싶고. 저마다의 이유로 벨리댄스를 배우는 사람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벨리댄스와 함께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사실 인터넷 검색창에 벨리댄스를 치면 다이어트와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데요. 벨리댄스가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면서 몸의 군살을 잡아주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저를 보시면 답이 되지 않나요? 벨리댄스는 전신 운동이면서 상체와 하체를 따로 분리하여 운동하는 근육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근육이죠. 벨리댄스를 통해 근육을 늘리는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내장 지방이 단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전신을 움직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체온을 상승시켜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켜 줌으로써 혈액순환은 물론 변비 해소, 내장 지방 제거, 장 기능 강화, 그리고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만 보더라도 벨리댄스가 다이어트의 여왕이 아닐까요? 매력 있는 벨리댄스를 배우면서 그와 동시에 다이어트미와 함께하는 산란운 캠페인 참여를 통해 다이어트까지 도전할 수 있는 시간. 일석이조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많은 분들이 산란운 캠페인에 참가했습니다. 여기 원장님이랑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밴드를 보고 또 여기서 또 홍보를 하셔가지고 제가 얼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돼서 행복해요. 목표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kg 정도 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이 가했나요? 5kg. 그래야 빠졌다 소리는 들을 것 같아요. 3kg는 조금만 고생해도 빠지는데 5kg 빠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5kg로 줄이고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산란운 캠페인에 참가하게 된 계기도 다르고 3개월 동안 감량하고 싶은 몸무게도 참가자들의 목표도 제각각이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입니다. 전 세계 남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아름다운 여인 오드리 헵번은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리 다이어트미 산란운 캠페인에서는 체중 감량과 나눔을 함께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산란운 기부 캠페인 이제 좀 많이 아시죠? 감량한 체중 1kg에 1,000원씩 우리가 모아서 어려운 결식아동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참여하신 회원님들이 1kg 뺄 때마다 1,000원씩 기부가 되고 이것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본부로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산란운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들이 1kg을 감량할 때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000원씩 기부가 이루어지는데요. 참가자들은 체중을 감량할 수 있어서 좋고 그와 동시에 기부라는 기분 좋은 선행을 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특히 이번 참가자들은 벨리댄스와 다이어트를 함께하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산란운 캠페인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운동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혹독한 다이어트 식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그렇습니다. 바로 체중계입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본인의 몸무게를 꾸준하게 재고 기록을 하는 것이 체중 1, 2, 3의 기본인데요. 참가자들을 위해 차경희 센터장이 직접 체중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주며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모습입니다. 산란운 캠페인과 함께하는 분들은 매일 체중을 체크하고
체중 그래프를 그려 SNS에 올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혼자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서로 의지하며 목표 체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참가자들은 벨리 댄스를 함께하기 때문에 군살 제거나 몸의 라인을 잡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잠깐 코너 속의 코너처럼 군살 제거에 도움이 되는 벨리 댄스 동작을 배워볼까요? 몸에 많은 군살을 고민하실 텐데요. 특히 고민하시는 부분이 뱃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벨리 댄스 동작 중에 가슴 업과 다운, 골반 힙 업과 다운이 있는데요. 이 동작은 몸 중심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뱃살을 잡아볼까 합니다. 먼저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리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어깨 펴주시고요. 자,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서 내려주는데요. 먼저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가슴 업, 다운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업, 다운, 업, 다운. 업 할 때는 배가 평평하게 펴질 수 있게끔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그대로 다운 제자리에 호흡 내쉬면서 다시 업, 다운, 업, 다운. 자, 이 동작은 입배가 많이 자극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골반인데요. 골반 힙 업, 다운 동작은 골반을 말듯이 최대한 위로 말아서 관략근을 조아줍니다. 자, 그 다음 뒤로 풀어주시고요. 이때 마찬가지 호흡을 내쉽니다.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벨리가 내장 운동이다 보니까 제 뱃속에서 소리가 뜨륵뜨륵 소리 나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벨리에는 상하 분리라고 했었어요. 상체, 하체. 그래서 상체 분리, 하체 분리를 연결해서 한번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골반을 올린 다음에요. 업, 가슴 업. 자, 그대로 다운, 골반 다운. 자,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자, 골반 업, 다운은 아랫배를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좀 더 빨리 하신다면요. 업, 다운, 다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분 이상 하시면 전신은 물론이고 몸통은 물론이고요. 뱃살 제거에는 아마 최고의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체중 그래프를 그리고 벨리 댄스까지 함께하게 될 우리 참가자들. 게다가 차경희 센터장의 특급 관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소영 원장님께서 이제 벨리로 운동을 책임을 져주시고 계시니까 저는 습관을 고쳐나가는 습관 지도사의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하지만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식이 조절이나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같이 변화해야지만 원인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더 착한 습관, 또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습관으로 길들여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참가자들. 이제 막 석 달간의 다이어트 그 첫 시작을 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똑똑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가기를 바라면서 석 달 뒤 저마다 약속한 목표를 꼭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은 늘 아름답고 도전은 늘 응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모든 참가자들의 내일을 다이어트미가 응원합니다. 오늘 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목적을 위해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 그 큰 틀은 건강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두 분의 열정이 저에게도 아주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역시도 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느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길만 걷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 많은 화제가 된 분 가운데 그 말기 암 4기를 지났는데 장기 8개를 떼어내고 지금도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황병만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 7가지 이유 중에 2가지만 소개하자면 숨 쉬듯이 걸어라. 다시 말하면 누우면 안 된다는 거죠. 2번째가 다 죽어도 나는 산다. 말기 암 장기 8개를 띄고도 사는 분이 있는데 암 1기에서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특징은 운동을 안 한다는 것과 다 살아도 나는 죽는다. 말을 바꾸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제가 볼 때 다이어트도 어렵다는 거죠. 에이, 그 사람은 체질이 쉽게 빠지는 체질이겠지. 안 그렇습니다. 쉽게 빠지는 체질, 뭐 좀 어렵게 빠지는 체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 자세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야무진 다이어트 정보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기분 좋게 인사 나눌까요? 건강을 위한 약속 다이어트 미. 다음 시간에 만나요.